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지루했지만 상승 마감해서 그런지 시장이 꼭 매수를 하라고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유혹은 이겨내라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주위에서 하도 빨간 사과가 맛있다고 그래서 빨간 사과를 사서 다 깎았는데 주위에서 계속 그냥 먹어야 된다, 깎아서 먹어야 된다라고 심하게 싸워가지고 사과를 못 먹고 알맹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맥이 조금 빠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어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경제 지표가 조금 좋게 나와가지고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고점으로 시작을 했다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 어제 유럽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7.9가 나왔고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127.3이 나왔죠. 네. 뭐 일단 그런 게 좋았고, 그리고 독일의 6월 인플레이션이 이전치가 2.5%였는데 2.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지 않았을까 싶고요. 미국의 4월 주택 가격이 14.6%,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그렇게 급등해가지고 주택 가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크게 나쁜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독일에서 영국발 여행자를 입국 금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냥 공식적인 발표나 이런 거는 없었다. 예, 그래서 뭐 충격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왔는데 뭐 달러 인덱스는 지금 92를 넘어가지고 크게 빠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뭐 그 스프레드, 그 선진국과 이머징 간의 스프레드, 그리고 국채와 투기등급 채권 회사채의 스프레드, 뭐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천천히 빠지고 있는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어제는 보니까 뭐 시장이 급락한다는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나쁜 얘기는 없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아침에 나온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 있었는데 그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흐름은 좋았었는데 3시 정도 돼서 갑자기 외국인이 선물을 한 1,500억 정도를 줄이면서 지수가 조금 밀렸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의 코스피 매매 금액이 이렇게 작을 수가 없는데 아주 작았습니다. 네. 작았는데 거래량은 그래도 한 12억 주 정도, 뭐 크게 줄어들진 않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유지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바이오 제약 쪽만 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오후 들어가지고 IT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다. 근데 상승은 너무너무 부진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국내 5월 경제 지표는 나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를 만한 다른 이슈가 있었나요?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의 그 5월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0.7, 월로 따져가지고 마이너스 0.7이 나왔고, 그리고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 1.8이 나왔어요. 네. 5월 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나라들이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자동차 공장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산업 생산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뭐 좋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일본도 오늘 보니까 그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5.9%가 나왔거든요. 네. 거의 뭐 1년 중에 최대치로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6월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50.9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됐는데, 비제조업 서비스 쪽은 53.5로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하고 경기 동행지수가 지금 또 올랐어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12개월째 오르고 있는데, 물론 그런 지표들이 특히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표, 그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유지되거나 뭐 미리 예측되는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게 외국인들한테는 매매할 때 조금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 실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103이 나왔습니다. 103. 네. 최근 한 6, 7년, 뭐, 이렇게, 뉴스에는 7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 기업들의 경기 판단, 이게 2,400개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그런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높은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경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네. 근데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네. 뭐 투자하고 경기하고는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경기 실사지수 그거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줬던 게 기계예요. 기계 120이 나왔는데요. 기계. 기계가 경기 초기에 투자를 확대를 할 때 공장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건설을 많이 할 때 그럴 때 기계가 많이 들어가죠. 네. 공작 기계, 정밀 기계 이런 거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기계 쪽이 지금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약, IT 가전, 그리고 식음료, 의료 증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 다른 것들은 다 100 밑으로 안 좋게 나왔어요. 지금 증권사들이 하반기에 어느 업종을 주목해야 되느냐, 뭐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전망을 지금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요 세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안 좋다고 중립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세 개가 지금 안 오르고 있어요. 네. 계속 좋다 얘기를 하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초에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슈퍼사이클에 해당하는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부족 현상이 3분기부터 해소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전자기기의 생산이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일단 이런 쪽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업종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야 할 시점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부터 다음 달은 실적 시즌에 들어가니까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폭이 결정될 건데 지금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미 너무 많이 반영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7월과 8월 제가 생각하기에는 8월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경계감을 키울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전까지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미국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에 거품이 빠지면서 뭔가 붕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갑자기 붕괴될 만한 그런 위험이 다가올까요? 네, 어제 그 금융위기를 예측했다고 해서 그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는 빅쇼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 붕괴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뭐 떨어진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어쩌다 한번 맞으면 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스타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 미국의 그 법원이 지금 미국의 그 세입자들이 그 임대료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거를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질병통제국에서 그거 연장을 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 집주인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거 빨리 퇴거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한 달 연장 더 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임대료를 아마 그 미국 정부에서 대출로 빌려주고 갚아주고 조금 해결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거는 뭐 시장에 나왔던 뭐 이 주택 대란 이 세입자들이 뭐 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다 뭐 이런 공포스러운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다시 또 안 나오겠죠. 그리고 26개 주에서 실직자 지원금을 중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다 공화당이 지지하는 그런 주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22개 주가 실업보조 종료 그리고 감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인들의 그 취업 상태와 그리고 이직 현황 이런 거를 오늘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직장에 나가고 싶지 않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뭐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
95%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업종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92%나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위험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오늘 나온 나쁜 뉴스는, 이거는 어제 로이터 통신에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바이든 정부가 그 반독점, 광범위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할 거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이거 뭐, 지금 그 바이든의 핵심 인사 중에서 그 증권거래위원회하고 그리고 반독점 조사 그 위원회, 거기에 그 임명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 임명했을 때부터 이미 반독점에 대한 그런 그 전망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3시에 갑자기 선물이 매도가 나왔는데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없는데 47분에 2시 47분에 이런 뉴스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담배 있지 않습니까? 가향 담배, 맨솔 담배를 판매를 중단한다. 예. 이게 이제 그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 맨솔 담배의 주 소비층이 흑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인종 문제도 있다. 뭐 이렇게 반발이 심한데,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KT&G는 안 빠졌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두 가지 나쁜 뉴스가 있긴 한데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오늘 뭐 미국 시장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은 또 중국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 네,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나라가 거기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못 따라갔다라는 거죠. 네. 뭐 분위기는 좋은데 급락을 한다. 급락을 하려면 신호가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과거에 위험을 알렸던 지표들, 그런 지표들 있잖아요. 뭐 제일 그 못 보는 사람들이 빅스 지수, 예, 그거 변동성, 그거는 후행 지표인데 그걸 가지고 뭐 위험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금리, 스프레드, 환율. 오늘 환율은 우리나라가 112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는 그대로인데 떨어졌어요. 네. 환율. 그리고 뭐 오버나이트 금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크게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물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뭐 물론 알 수 없는 거지만 천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징후도 지금은 없다. 네. 왜 급락이 나온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돈, 지원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과거를 잣대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3시를 넘어서 시장이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제 말씀처럼 7월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요. 뉴스에서 언급하는 업종이 여전히 부진한데 앞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월말이고요. 그리고 분기말이고 반기말이에요. 네. 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은 저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거의 11시부터 3시까지 시장이 정지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뭐 그런 흐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매매도 그렇게 금액이 크지도 않았는데.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한 분이 여쭤보셨는데 외국인이 산 적이 있냐고, 네, 물어보셨더라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는 크게 산 적은 없죠. 당연히. 예. 그때 11월 달부터 12월 달 한 달 정도 그때 제일 많이 샀던 것 같은데, 외국인의 우리나라 그 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선물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식을 계속 파는 거죠. 비중을 계속 줄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때문에 또 우리나라 투자 비중도 줄이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계속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매수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선물을 사고 있잖아요. 선물을. 대신 선물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달라진 거는 ETF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사들이 오늘 보니까 또 미국 쪽에 투자하는 ETF를 또 새로 설정한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설정해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면 그게 펀드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꾸 커지면 이 펀드가 그 기초 자산을 사야 돼요. 주식을.
만일에 2차 전지 배터리 ETF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 ETF를 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설정은 1,000억으로 했는데 그게 1조까지 커지면 그 관련된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비싸든지 말든지 그게 상관없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ETF를 사니까. 지금 그게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시장의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쪽에서 알려주는 뭐 재무제표나 뭐 손익계산서 이런 것만 보고 뭐 조금 예측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 증권사들이 내는 리포트 이런 거 보고 뭐 전망치 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ETF를 사게 되거든요. ETF를. 그렇게 사면 그 ETF에서 그 주식을 또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런 효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큰 투자자가 한번 이익 실현하겠다 해서 청산을 해버리면 기계적인 매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증권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업종, 반도체와 그리고 그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도 된다. 근데 오늘 오른 업종을 보니까 업종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도 타이어 코드 만드는 회사, 효성 첨단 소재하고 코롱 인더 이런 거 올랐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올라야 되는데 주인공들은 안 오르고, 패키징이 올랐죠.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네페스 아크, 코아시아, 그리고 테스나. 네,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PCB, 반도체 PCB, 핸드폰 PCB, 이런 PCB를 만드는 업체, 오늘 심텍 올랐고요. 그리고 BH 올랐고, 인터플렉스 올랐죠. 네,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전자, 이런 거, 이수페타시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고, 지금 장비 매출이 증가한다 그래가지고, 장비가 올라야 되는데, 장비는 안 오르고, 오늘 소재도 안 올랐어요.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또 빠졌잖아요. 환율이 떨어졌는데 빠졌어요. 네. 주인공들은 안 오르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뭐 그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질문에서 제가 그 작년에 코로나 때 급락한 게 금리를 내려가지고 빠졌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1.5% 내린 거는 작년이 처음입니다. 네. 대공황 때도 0.5% 내렸어요. 0.5%. 1.5%를 한 번에 내려버리니까 시장의 그때 공포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이 전염병은 과거의 전염병과 다르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라고 판단하고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었거든요. 네. 원래 하락이 한 이 정도로 그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금리를 1.5% 내려버리니까 이게 이만큼 내려간 겁니다. 이만큼은 그냥 먹는 거거든요. 네. 작년은 제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물론 앞으로 다른 그런 전염병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과거에 했던 대응을 연준이 반복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기회였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지긋지긋한 월말, 분기말, 반기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데요. 하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반기는 고점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좀 주의를 깊게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을 기대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